네, 안녕하세요. 전략물자 관련 소재 분야 판정 맡고 있는 박우준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저희가 좀 건너뛸 건데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4대 수출 통제 체제별 소재 품목과 주로 연관이 있는 카테고리들을 저희가 나열해 봤습니다. 음영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 신소재, 추진제, 제조장치 등이 있고요. 네, 다음으로 소재 분야 통제 품목 분류입니다. 네, 보시면은 크게 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속엔 철강, 비철금속, 그리고 비금속 쪽엔 세라믹, 섬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생산 장비, 기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재 분야 통제 품목 분류입니다. 통제 번호 분류입니다. 통제 번호를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는 앞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1C111.A.1 알루미늄 분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분말 같은 경우에는 첨단 재료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분말 소재다 보니까는 두 번째 자리가 C 재료로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로 돼 있는 요 미사일 통제 체제에 속하고요. 그 알루미늄이 다른 통제 체제에도 통제 품목이 있는데 그 NSG 통제 품목 같은 경우는 1C202.A라고 그 가운데 통제 번호가 2쪽에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보시다시피 핵 확산 방지 이유 측면에서 통제가 되는 건데 요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제 품목 예시입니다. 네, 통제 품목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철강 품목 중에는 총 2가지밖에 없습니다. 흔히 쓰이는 스테인레스 강 같은 건 아니고요. 마레이즌 강이라고 해서 군사용으로 좀 많이 쓰이는데 요거랑 이제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은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는 티타늄이 안정화된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해서 흔히 쓰이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마레이즌 강 설명을 드리면은 마레이즌 강은 2가지 통제 기준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1C216, 이 가운데 2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NSG, 핵 공급 그룹 통제 품목이고요. 이 밑에 1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사일 통제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각자 통제 그 이유에 의해서 통제되는 품목의 사양이 조금 다르고요. 1C216을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인장 강도가 2050MPa 이상인 것, 그리고 직선 치수, 3차원 치수로 75mm 초과인 것,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한 거에 대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루미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2가지 통제 품목을 저희가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C111.A 같은 경우,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중간 가운데가 1로 돼 있거든요. 네. 1로 돼 있는 건 이제 미사일 통제 체제에서 통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게 이제 통제 이유가 추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말로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앞서 분말에 대해서 이제 통제 기준이 없었지만은 요걸 보시면은 직경이 20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알루미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함량이 97% 이상인 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기준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중량 기준으로 10%가 최소 63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이런 분말에 대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분말에 대해서 수출을 하시는 이제 수출자라고 하면은 입도 분포표라는 거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를 같이 참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 통제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1C202.A 통제 품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을 통제하는 거긴 한데, 요거는 이제 주요 통제 기준은 인장 강도가 460MPa 이상이고, 외경이 75mm 초과하는 튜브나 원통형 제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분말과 반대로 이제 벌크형, 여기 그림으로 보이시는 요런 원형 품목들을 통제하고 있고요. 이제 원형이 아니라 육각 형태다, 요런 거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티타늄입니다. 티타늄도 이제 앞서 저희가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1C202.A와 마찬가지로 그 이제 외경과 인장 강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텅스텐 품목입니다.
네, 텅스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로 통제가 되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분말로 통제가 되고, 이제 보시면 1C117이 있는데요. 네, 요것도 순도의 기준을 갖고 입도의 기준을 갖습니다. 대체로 분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자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이제 순도가 얼만큼 고순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말에 대한 부분을 수출이나 수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1C226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중량에 대한 통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kg 초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량에 대해서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통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몰리브덴인데 이것도 텅스텐과 마찬가지로 이제 순도랑 입도가 같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텅스텐 같은 경우에도 통제 번호가 1C117이거든요. 이제 세부적인 통제 번호에 대한 거는 분류가 조금 다르지만 몰리브덴도 1C117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통제 체제 중간에 숫자 그리고 이제 통제 번호가 유사한 경우에는 통제 근거 이유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양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거의 유사하고요. 다음으로 베릴륨입니다. 베릴륨도 마찬가지로 입도 이것도 이제 분말에 대한 통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함량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NSG에서 통제하는 품목인데 요거는 뭐 조금 순도가 높은 금속이라든가 합금, 화합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르코늄입니다. 지르코늄은 이제 분말에 대한 통제가 있고요. 그리고 분말 뭐 어떤 형태에 관계없이 고순도 지르코늄을 통제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위에 이제 분말에 대한 통제 기준은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1C234 통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고순도 지르코늄을 통제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하프늄과 지르코늄의 비율이 1대500 중량 기준으로 미만인 하프늄을 갖는 지르코늄을 갖는 건데 요게 사실 통제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고순도의 지르코늄을 갖기 때문에 하프늄 함량이 굉장히 낮은 거를 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르코늄, 하프늄에 미량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미량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제가 된 지르코늄을 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니켈입니다. 니켈도 이제 분말 위주로 좀 통제가 되고 있고요. 1C240 통제 번호를 보시면은 순도가 99% 이상, 그리고 입자 크기가 평균으로 10마이크로 미만,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칼슘도 고순도 칼슘이 통제가 되고 있고요. 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고순도 마그네슘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스무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프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르코늄이랑 통제 근거가 조금 비슷한데, 요건 보시면은 금속인 경우에는 무조건 통제가 되고, 중량 기준으로 60% 초과하는 합금인 경우 또는 화합물인 경우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폐기물인 경우나 부산물인 경우, 그리고 요거를 같이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나 포함을 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통제가 되니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염 같은 경우에는 벌크,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실린더나 튜브, 블록 형태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밀도, 그다음 입자 크기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섬유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적으로 무기 섬유, 유리 섬유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저희가 명시는 안 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고가 됐지만은 카본 섬유, 아라미드 섬유도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 섬유, 유리 섬유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1C010.C에서는 무기 섬유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탄성률이 좋은지 비탄성률과 용융점을 가지고 저희가 판정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1C10.B는 유리 섬유에 대한 통제 기준인데 여기서는 비탄성률 값과 비인장 강도 값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리 섬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 있게 보셔야 될 게 유리 섬유 자체가 통제 번호가 1C110.B이지만은 유리 섬유는 이제 무기 섬유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정하실 때 1C010.C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리프레그와 복합 재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섬유들, 유리 섬유나 뭐 카본 섬유, 아라미드 섬유들을 이제 화학 재료 프리프레그 만들 수 있는 레진이나 피치에 함침시킨 그런 재료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탄성률이나 용융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고, 그리고 프리프레그 관련 레진 피치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A00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료 탱크를 만드는
뭐 복합 재료로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요 통제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다양한데 1A002, 1A202, 1C007, 1C107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탄섬유 비인장 강도 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재라고 불리우는 매트릭스 재료가 있는데 매트릭스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생산 장비나 부품들도 통제가 될 수 있고요. 그 요거는 이제 1B102는 아니고 1B101인데 네,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요. 네, 요거 1B101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장비 같은 경우는 구조형 복합 재료 생산 장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위 항목으로 하면 필라멘트 와인딩 장치, 그리고 테이프 적층 기계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금속 분말 생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항목, 그리고 이제 이런 항목들 생산 장비를 위해서 설계된 뭐 전용 설계된 부품들도 별도로 총대될 수 있다는 부분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재 분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